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사업이 이제 지금 K 뷰티 바람을 타고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7년에 행정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8년째 행정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효자 상품이 그 시즌별로, 그 시기별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제가 행정사를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 2025년 이제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까지 가장 효자 상품이 화장품 사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아이템이죠. 그와 같이 꾸준히 들어오는 아이템일 수밖에 없는 게 피부다, 메이크업이다, 뷰티다 하면은 코리아다, 이런 등식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있어서도 피부과가 가장 인기가 있고, 해외 일본인과 같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하고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지금 K 뷰티 바람을 타고 한국에 와서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화장품에 열광하는 세계인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해서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이 단지 내수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로 판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뷰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듯이 1999년에 제가 화장품법을 오양순 의원님과 함께 제정을 했던 입장에서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다는 점도 제가 사족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K-뷰티 바람을 파고 해외에 수출되는 한국 화장품은 과연 어떤 화장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냐? 그러면 단연 1등은 마스크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에센스, 또 기초 화장품, 이런 거 어떤 제품이든 메이드 인 코리아만 붙어 있으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적에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다면 뭐 샤넬인가? 하여튼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메이드 인 재팬 해갖고 코티분인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뭐 하여튼 보따리 장사가 갖고 해외에서 싸갖고 와서 판매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저도 어린 입장에서 어깨너머로 경험을 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딱지만 붙어 있으면은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제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시장의 또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대기업체 제품만 선호했습니다. 뭐 태평양화학이라든가 한국화장품이라든가 피어리스, 굉장히 그때 한 10개의 그 대표 브랜드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99%를 점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서 쓴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자랑 같지만 이 화장품법이 제정이 되면서 화장품 사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할 적에 콜마와 같은 그런 OEM 회사에서 위탁 제조를 해도 가능하다 보니까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이렇게 양이 질을 낳는다고 어마어마한 다수의 업체들이 화장품의 회사로서 이제 OEM을 맡겨서 좋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꼭 태평양화학 제품만 사야 된다, 또는 무슨 하여튼 요새 이렇게 대기업체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량 다품종으로 해서 제품이 좋다라는 구매자 경험담이 이제 구전 홍보가 돼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이 과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품질만 좋다면
브랜드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아도 판매가 자주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전략도 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꼭 그 TV 광고라든가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지불해야지만 하는 광고 채널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광고 채널을 갖고서는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제품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좋은 제품도 양이 질을 낳기 때문에 좋은 제품도 등장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이 진입장벽은 낮고, 왜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시장은 내수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고 판로는 넓은 아주 최대의 장점을 가진 사업이 화장품 사업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허가를 하시는 분에게도 제가 차라리 그걸 하시는 것보다는 화장품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히 이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왜냐 저의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화장품 사업을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에서부터 또 물론 화장품 제조업 등록도 성공적으로 해드리죠.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이제 하다 보면 기능성 화장품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기능성 화장품 허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출시할 때 보면 표시 광고를 해야 되는데 표시 내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 제품이 굉장히 좋다. 이런 효능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많은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입증 자료가 없거나 실제적으로 시험 결과라든가 허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기재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매 중지, 영업 정지, 더 나가서는 뭐 이제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 유통 판매를 했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을 표방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장지에 기재하는 표시 광고를 기재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전 컨설팅, 이민경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제한받는 언어나 용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통을 해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처벌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 그 행정처분을 발급한 공문을 발급한 기관에서 요청을 합니다. 너 소명을 할 게 있으면 소명을 해라. 그랬을 때 또 이민경 행정사가 소명 자료 작성 업무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제조업을 등록을 할 때 위탁 제조를 맡겼을 때 위탁 제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소기업이고 위탁받는 무슨 대기업체 콜마는 이제 어마어마하지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강소기업들하고 OEM 계약을 맺으면서 두려움이 있죠. 이거 나한테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나중에 사업을 하면은 고생만 하고 돈을 OEM 회사가 다 벌고 나는 빈 깡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스탁 계약도 그냥 작성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보좌관을 해서 법을 늘 손에 쥐고 살았던 사람이면서 또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경험이 10년 가까이 있는 이민경 행정사에게 감수를 받아서 최대한 나에게 불리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도록 감수를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고 대표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관리자가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됐을 때 이와 같은 업무도 해드린다는 점. 여기서 이제 제가 관리자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면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4년제 대학에서 이학사, 공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도 이민경 행정사하고 컨설팅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여러 가지 변경을 하는데 유념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제조업을 등록을 할 적에 변경을 했을 때 주소만 변경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조업을 허가를 받았다, 등록을 했다. 이거는 A라는 장소에서 등록이 된 거지 이전하는 B라는 장소에서도 등록이 된 거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업을 주소 변경했을 때는 주소 변경 신청과 함께 현장 실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지 등록이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 중에서 저를 통해서 제조업 등록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주소 변경만 하고 현장 실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엄청 잘 팔았는데 적발이 된 거죠.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고생을 했는데 이와 같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소 이전을 하고 현장 실사까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는 주소 이전을 사업자 등록증에 변경 신청을 해서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도 이제 식약청이 다 알아서 주소가 변경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별도로 식약청에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민경 행정사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시면서 의뢰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3, 4년이 된 다음에 사후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체평가 보고서와 4대 기준서에 맞게 본인들이 그동안 사업해온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에서도 서식과 함께 잘 된 샘플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수출할 때는 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할 때는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서류 작성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이처럼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선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무엇이든지 해결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민경 행정사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